신바람 나는 강사 백이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정말 오늘 방송은 여기에 이제 지역이 아무래도 목포니까. 목포. 예. 그러니까 목포하면 뭐니 해도 김대중 대통령. DJ. 예, DJ. 예, 그래서 우리 DJ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아.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 DJ라면 정치인 DJ로서 예, 예. 활약도 하지만 핍박, 억압도 많이 받던 시대 아닙니까? 68년도부터 71년도까지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좀 다이나믹한 정치 인생을 보냈죠.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핍박받는 DJ의 모습은 네. 70년대와 80년대. 아. 예, 요때 모습. 90년대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약 20몇 년간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DJ라는 분이 그가 이제 뭐 DJ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요 생각 안 나세요? DJ? 아, 디스크 그 자키요? 디스크 자키도 디스크 자키인데 네. 그 왜 뭐 음악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대 모습이 너무 선생님 죄송해요. 그 제가 노래 몰라요? 그 시대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DJ라는 노래예요. 슬픈 DJ? 87년, 88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오, 그래요. 예, 이 노래가요. 요주의 판정을 받아요. 왜요? 그 DJ가 들어간다고요? 슬픈 DJ 들어갔다고. 슬픈 DJ라고? 와. 슬픈 DJ 이란다고.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 그래요. 아닙니까? 정치성이 짙다 이래갖고. 야, 의도가 예, 있네. 금지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때 슬픈 DJ에서 좀 저거 정치적으로 뭐 좀 악용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비슷한 거 한번 해보시죠. DJ하고 같은 영어 약자로 불리면서 굉장히 많이 불렸던 YS 예. 김영삼. 자 보십시오. 문희옥 씨 있죠. 문희옥, 평행선, 요즘 평행선으로 인기를 요즘 달리고 평행 있는. 옛날에 처음에 여고생 가수였을 때 네.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알파벳 약자로 DS이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그건? 이게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라는 노래인데 아, 그 제목이 그래요? 예.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DS가 누구길래 왜 차마 밝힐 수가 그러니까 없는 DJ하고 YS를 합성했다고 본 거야. 성은 김이요라고 했잖아. DJ의 D, 예. YSS. 예. 요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당시 서울 은광여고인가 거기 3학년이었어요. 예.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서 문희옥이라는 가수가 나온 거거든. 네. 그래서 성은 김이요예요. 그래서 요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네. 야. 알파벳 약자 이런 소리까지 나오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또 한 분이 있죠. 또 한 분이요? JP. 아, JP. 예. 삼김. 예. 그래서 그분이 조금 그 기분이 안 좋아하셨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아, 자기는 안 들어갔다고? 왜 나는 안 해주냐? DSP라고 하든가. 그러면 예. DJP 연합은 내가 했는데. 그러네요. 아니 김영삼은 김대중을 결국에는 저버린 사람인데 예. 나는 김대중하고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가 무슨- 정권 교체 주역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증거는 없지만 네네. 그런 말이 돌 정도 이런 이게 썰이 이제 돈다더라. 거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운형 선생이 그 1920년에 제국 호텔에 일본에 초청돼 가지고 네. 네 연설해 봐라 그러거든요. 여운형 선생이 연설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왜 이승만 대통령,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 네. 국무령이 김구, 그다음에 외무부 장관이잖아요. 소위 네. 말하는 외교령이잖아요.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이 또 누구예요? 안창호잖아요. 이분들이 여운형 선생이 그래 간다길래 그래 나는 언제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여운형만 초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갖고 언론인은 자기 대변인으로 설산 장덕수를 데려가요. 네네. 그래서 장덕수는 옛날 나중에 똑같이 비운에 총 맞아 죽죠. 이 장덕수를 데려가고 이제 자기 대변인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 기분 나빠하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일본에 안 데려가? 너를 데려가야지.
왜 영훈이 형만 이렇게 하는?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예. 증거는 없지만 예. 많은 분들의 전언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자라는 가수가 있어. 여러분 이미자요? 이미자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MZ 세대도 다 알아요. 다 이미자는. 알죠. 예. 블랙핑크가 이미자 공연 찾아가갖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 음. 아니, 그건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 가수죠. 예, 이미자. 국민 가수. 이미자 씨가 지금 나이가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60년대에 불렀던 노래들이 네. 그 뭐라 그럴까 상당히 전 국민적인 가요도 가요인데 네. 호남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결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어떤 노래였습니까? 해당화 동백 아가씨. 피고 지는 선마을 선생이. 섬마을에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이거죠. 네네. 섬마을 선생님. 선마을 선생님. 예.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지역적으로 호남입니다. 바로 서해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 쪽이라는 말이 지금 많습니다. 네. 이쪽에 섬이 많거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영화가 사치도라고 하는 그 섬의 사치분교에 농구단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오면서 이 노래가 뒤늦게 다시 역주행을 해요. 예. 1971년도, 2년도에 또다시 히트를 치거든요. 66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 네. 그렇게 이렇게 보면 64년도, 65년도에 발표됐던 헤일 수 없이 이거군요. 수많은 밤을 이거군요. 내 가슴 졸여내는 아픔에 겨워 이거 있잖아요. 예.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영화에 쓰였던 그 노래. 네. 그러니까 선마을 선생님은 노래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게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관계없이 나왔는데 이게 연상되는 거에서 역주행을 해버린 거고 네. 이 동백 아가씨는 거기에서 굉장한 히트를 처음부터 쳤던 거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쳤던 거죠. 이게 마이크를 쳤어요. 마이크를 히트를 쳤던 거지. 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메가 네. 히트를. 그래서 이게 막 치니까 동백 아가씨가 네. 선거송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요. 네. 1960년대, 70년대. 예, 60년대에 68년도 네. 68 선거 총선입니다. 그게. 68 총선. 예, 68 총선에 네. 이게 68 총선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68 총선에 가장 중심되는 혹시 목포입니까? 목포입니다. DJ가 출마했습니까? 예. DJ가 현역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때부터 자기가 69년도가 되면은 대통령을 이제 다음 사람에게 재선까지만 할 수 연임만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줘야 돼요. 헌법에 의해서 당시 예. 헌법에 의해서. 예. 근데 이제 헌법을 그때부터 뜯어고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게 삼선 개헌이군요. 3번 해먹을 수 있다. 네네. 예. 그 3번 해먹을 수 있다가 되니 그러면은 분명히 선거는 공화당이 이기는데 헌법은 3분의 2가 개정에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국회에서. 네. 그러고 국민투표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헌법 통과가 참 쉽지 않아요. 국회에서. 이게 만약에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라 할지라도 헌법 개정안에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내세우는 게 민주주의라는 건데 네. 그렇게 만약 하면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삼성계를 좀 조용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은 딱 두 놈이 내가 눈에 거슬리. 그게 박정희. 이제 DJ. 예, 부산 3선거구의 YS. 여러분 서구죠, 서구. 예. 김영삼 의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목포 선거구의 DJ가 되는 거예요. 요 두 사람만 하나만 박정희 용어대로 하면 이 두 놈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네. 그런데 YS는 조금 승부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YS는. 이미 기울어져 이게 있다고. 너무 이 격차가 많이 YS에 났나요? 예. 이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네. 요 웬만한 사람 내 갖고는 내가 직접 출마하는 아니면 좀 어렵다. 이기기 어렵다. 근데 이기고는 싶어. 네. 그런데 어떻게 돼? DJ는 어떻게 한번 해보면 해볼만 하다. 저건 해볼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선거 전략을 갖고 내부 보고서를 짜는 게 누구냐. 미래 전략을 갖고 내부 보고서를 짜는 게 중앙정보부예요. 그때 당시가. 그때 중경. 예. 국정원 지금 국정원이죠. 네. 중앙정보부 하다가 전두환 때는 다시 그 안기부로 가고 안전기획부로 가고 지금은 국정원으로 가잖아요. 요 기관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고러한 거. 내가 야권하고 뭔가 야당과의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네. 어느 의원하고 해야 모양새도 살고 좀 성향이 맞겠나. 그런 거를 쫙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요 사람으로 하면 좋습니다 하는 것이 그런 정보부의 정무 보좌 기능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네. 그거는 뭐 안 할 말로 우리 임산왕 아나운서님이 대통령일지라도 네. 그런 보좌 기능은 100분 활용을 할 거예요. 아마. 기분은 좋네요. 예. 예, 아니 뭐 그걸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 혼자 독단으로 나 저 사람하고 할래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선거 전략을 이제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가지고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선거 전략이 나오죠. 김대중 대 김병삼이 나오는 거예요. 김병삼은 예.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이었나요? 신복이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 1969년으로 자 선거의 승리는 네. 김대중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는 킹메이커라는 영화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조인성 씨 예, 주연. 예, 아니 조인성 말고 네. 그 킹메이커는 그거는 뭐냐면 더 킹. 더. 예, 정우성, 조인성 그거는 더 킹. 그는 검사.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킹메이커 예. 이선균 씨하고 예. 설경구 씨. 설경구 씨. 설경구 씨 주연. 네. 예, 그 사람들이 나왔던 이선균이 킹메이커. 네. 그 다음에 설경구 씨가 DJ 역할로 나왔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실제 선거판의 여우라고 해서 엄창록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네. 김대중의 선거 종합 상황실장 말 그대로 선거대책본부장이죠. 네. 제갈공명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김대중이 유비의 역할을 했겠죠. 예.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그다음 목표가 뭐냐 하면은 그 69년에 있었던 70년에 네. 70년에 있었던 그 신민당 소위 말해서 뭡니까? 그 대통령 경선. 네. 거기서 40대 기수론 3명 중에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김대중이 DJ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YS가 처음에 되게 유력했고 제일 먼저 나섰는데 이게 결선 투표로 가면서 이철승 후보의 표가 김대중 후보의 표하고 딱 합쳐지면서 이제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87년 개헌 때에 네. 결선 투표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요.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너무 거기에 나는 그렇게 봐요. 그 결선 투표를 넣지 않은 것이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의 그때의 그런 치열했던 선거전이 아마 그 민주당 당내 선거전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엄창록이 거기 때까지는 거의 진짜 제갈공명 저리 가라 하는 선거 참모였어요. 네네. 이 사람도 전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 누구야? 박억별 씨 있죠. 박향림 씨. 박향림 예. 그분하고 고향이 같아. 함경북도 경성군이에요. 야,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그분도 너무 가난이 싫어가지고 예. 내려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함경선도 똑같아요. 함경선 타고 타고, 원산 내려와서 예. 원산에서 이렇게 청량리까지. 예, 청량리까지 내려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던 원래 김대중 대통령 강원도 인제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거든요. 또 네. 떨어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인제까지 찾아갑니다. 그 자기에게는 강원도나 뭐 함경북도나 뭐 자연환경이 비슷비슷하니까? 비슷비슷한 네. 거야. 그러니까 낯설지 않게 선거를 치러낸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 네. 엄창록 씨라는 사람이 지금 가장 받고 있는 게 주목받는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 1969년 7월 19일 날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지금 이 구름 관중 한번 보시죠. 아, 예. 지금 연설하는 거죠? 김대중 당시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거 대선 그게 아니고 그냥 대선 연설? 말고 그냥 국회의원 그냥요? 되고 나서 바로 예. 국회의원 되고 나서 1년 있다가 그냥 이제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하려고 하니까 아,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삼선 내면서 개헌에 반대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거의 전국구의 명성을 여기서 쌓게 돼요. 원래부터도 유명했지만 네, 당시 김대중 의원이 예, 목포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지명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연설로 네. 전국적인 정치인이 됩니다. 아. 이 연설 하나로. 전체 전체 길이가 1969년이군요. 예, 한 40분 가까이 되는데 예. 이 연설이 아주 한국 현대사 이 정치사상 참 명연설입니다. 이 연설이. 예, 그러니까 그 연설이 좀 뭐라면 이 명연설의 기본이 뭐냐면 네. 연설 원고를 다 외워야 돼요. 원고 없이. 그래서 그 원고의 자리에서? 내용을 모두 음. 체득을 한 상황에서 네. 그 감정을 그대로 실어가지고 청중의 반응과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하는 그래가지고 선중을 확 선동하는 연설이 있죠. 이게 최고의 정치가들의 무기예요. 네. 말 그대로 정치가들에게 무대가 주어지고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인 거죠.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면서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거는 아나운서가 그대로 죄송합니다. 우리 임사랑 아나운서님께서 5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아예 다르죠. 그거는 네. 그거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고 네네. 그거를 이렇게 변사가 읽듯이 5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편성 부장님이 바로 뭐야 이거? 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심할서 써야 됩니다. 심할서. 예, 그래. 심할서. 예. 예. 근데 예. 요즘에는 그런 정치인 보기가 드물어요. 원고 없이 딱 준비된 자리에서 네네. 그 카메라를 보든지 네. 그 청중을 보든지 예,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하는 분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1. 뭐냐면 그런 선동하는 연설할 정도의 급박한 시대 상황이 아닌 거야. 예. 시대상이 시대상이 다르군요. 그런 시대상이 아닌 거야. 뭔가 반독재 투쟁 이렇게 하는 그래서 대규모 군중을 갖다 감동시켜야 되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 방송의 시대잖아요. 네. 자기 얼굴이 그대로 나가요.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하거든요. 나가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그냥 너무 과하게 이렇게 소리만 하는 오라토리오 이렇게 오라토리컬 스피치 이래 버리면 네. 시청자들이 부담스러워요.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아나운서가 읽듯이 네네. 그렇게 딱딱 읽는데 그게 패단이 뭐냐면 요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양쪽에 프롬프트 보고 요러고 있어. 네네.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예. 않고 예. 그냥 책 읽는 듯한 예. 느낌이 들잖아요. 심지어 영어 연설을 해도 보고 이제 읽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해서 그렇지 다 자막 있고 다 있어요. 물론 그 국가 원수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하다가 막히면 그게 개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다가 막히면은 그런 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그런 민망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롬프트가 있긴 있어야 돼요. 조심해서 네.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명연설이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진짜 그 수십만 명의 효창 운동장. 가득 메운. 백범 김구 선생 앞에 맹세한다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 효창 그라는 게 백범 김구 선생 묘소 있고 네네. 삼의사 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중근 선생 가묘하고 그 구파 백정기 선생, 윤봉길 선생, 이봉창 열사 이렇게 의사 네. 다 의사죠. 삼의사 묘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맹세한다. 삼성계열에 반드시 맡겠다. 그냥 올라서서 삼성계열을 맡겠어요.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 또 이 뭐라 그럴까 서론, 본론. 그 다음에 도입, 전개 뭐 다 짜가지고 기승전결 짜가지고. 따가지고 네. 이렇게 웃겨가면서 네. 웃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하면서 예, 반응 보면서 반응 보면서 예. 박수 끌어내면서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연설이 사실 다죠. 이게 YS도 이런 연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YS가 요 연설 7월 19일 하기 열흘 전인가 네. 국회에서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남산의 부장. 그 나르는 돈가스. 나르는 돈가스. 예, 나르는 돈가스였어요. 예, 나르는 삼겹살 이렇게 불렸거든. 공포의 삼겹살. 아. 살이 쪘으니까. 그 김형욱을 보고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김형욱 니는 임마 독재 하수인 주제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독재자다 이거는. 그래서 그 연설을 김대중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서 응원을 합니다. 네, 이 당시 여기 김대중 연설에서. 의원이요. 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독재주의 국가냐 아니냐 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흘 전에 YS가 김영삼 의원이 이 박정희는 독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대명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지. 어쩜 그렇게 그 말을 받아 쓰는 언론이 하나도 없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독재 국가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 예.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 했습니다. 와. 아니 이걸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언급하지 않았으면 이거 그냥- 유튜브에 다 나왔어.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냥 쑥 지나갈 뻔했네요. 예. 그래서 YS도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능력을 걸고 당시 국회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국회를 농단하고 있다고 이 독재자 박정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언론이 썼을까요? 안 썼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김대중 의원이, 의원이 딱 나와가지고 독재냐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언론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경상북도에서 네. 예, 황소 한 마리가 그 주인을 향해서 황소가 이렇게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네. 주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사람들 5명을 향해서 치고받았다. 그래서 경찰이 공포탄하고 실탄까지 쏴가지고 이거 저 왜 엽총이죠, 엽총. 네. 그거 쏴가지고 황소를 잡았다. 미쳤다 이거지. 미쳐 날뛴다. 내가 이걸 보고 지금의 딱 정치 상황하고 똑같다 이거. 왜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을 상징하는 인물이 황소다 이 말이죠.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국민을 향해서 이 황소가 미쳐갖고 쳐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웃습니다. 비유가 그냥 예, 처음부터 딱 찰떡이네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예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죠. 박정희 씨요, 딱 그렇게 박정희 씨요. 당신이 조국의 역사와 발전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 하면은 역사 앞에 조금의 양심이 있다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선 개헌은 하지 마라. 예,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시가 될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제2의 이승만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점쟁이가 아닌 관계로 몇 날 며칠 몇 시가 될 건지는 내가 예언을 하지 못하지만은 삼선 개헌을 단행할 시에는 당신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당신은 제2의 이승만이 될 것이요 공화당은 제2의 자유당이 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말끝마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들어가죠. 예. 이게 목포 하이도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 많이 쓰는 말인가 사투리. 봐요. 예. 한다 이 말이요.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 지역색을 나타내는 건가 보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 68년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69년도 요거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김형욱을 아까 왜 공격했잖아요. 네. 김형욱이 초산 테러를 당합니다. 자동차에 웬 괴한 2명이 예. 이게 왜
공업용 페인트 같은 통 있죠. 그걸로 막 자동차에 부어버린 거야. 누구 자동차에? 김영삼 의원이 타고 있던 자동차. 그래 뭐냐면 막 자동차가 염산, 초산 이런 걸 부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페인트칠 다 벗겨지고 만약에 창문을 열고 있거나 차문을 열고 있었으면 큰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큰일 날 얼굴이나 뻔했겠네요. 이런 데. 보통 그래 되면 위축되거든요. 예. 김영삼 의원이 어딜 봐서 위축될 사람입니까? 그래가고 막 더 난리가 납니다. 김영 나와 하면서 완전 막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기 편들은 국회의원들 다 줄 세우고요. 자기 편 안 되면 다 독재의 하수인으로 알겠다 하면서 내통하고 있는 걸로 알겠다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기백이 있는 거죠. 예. 오히려 그렇게 한 방 찌름으로써 기백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니고 예. 오히려 더 살아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러한 테러를 겪고 나서 자기가 나 대통령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경선에서 김대중 의원한테 지게 되죠. 아. 그러고 71년 4월 27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네. 94만 8천 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음. 표차로 그게 많은 목포 사람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고무신 선거였습니다. 고무신 선거요? 예, 왜 유세 나오면 고무신도 주고 그 단팥빵도 주고 매표 행위를 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이런 것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1971년도 삼선 개헌을 주로 공격하겠죠. 김대중 후보가 내세웠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그 연설의 주 내용은 이번에 만약 나를 이기게 해주지 못하면 네. 박정희 씨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우리가 직선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만의 총통제를 아마 가져올 것이다. 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건 유신 체제로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박정희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로 나를 뽑아주시오 하는 이런 연설은 요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말이 맞느냐? 결국 둘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선출직 공직자로 다시 뽑아달라는 말을 안 했죠. 유신 체제가 됐으니까. 개헌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DJ도 그 말이 맞았죠.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냐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며칠 날 1월 27일인가 그때 네.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에 마당에서 폭발물이 진짜 터져요. 이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서울 자택에서. 예, 동교동 자택에서. 오. 그게 터지면 왜 저 DJ 세력 그러면 우리가 동교동 그러잖아요. 네, 상도동 예, YS. 그다음에 상도동 네. YS. 뭐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폭발물이 터지니까 여기를 누가 저질렀느냐라는 거를 놓고 대립하던 중 그러면은 뭐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이다 아니다 진짜로 김대중 후보를 테러하기 위한 뭐다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원하는 사람들이 마치 막 여운형이나 백번 김구 선생 암살하듯이 그렇게 갔던 거다 뭐 네네.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된다 아니다 이건 중앙정보부의 행동이다 아니다 김대중 후보 측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진 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그래요. 이 사건이. 아까 초산 테러 있죠. 예. 그것도 YS에게 가해진 그것도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그러니 YS와 DJ의 입장에서는 모두를 용서하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람들인지라 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죠? 못 믿죠. 네, 아무도 못 믿는 예. 거죠. 이 상황에서 아까 선거의 제갈공명이었던 엄창록하고 네.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아 그때 예. DJ와 엄청나게 예,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라지게 되는 더 결정적인 계기가 2월 달에 예. 서울 지역에서 이 서울 지역의 민주당의 오랜 의원이었고 민주당 대선의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던 조직본부장 이런 것도 같이 맡고 있던 정일형 변호사
정일형. 정일형 의원 그리고 네. 자기 부인도 그 이태영 박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정치인 정대철 씨라고 아, 예, 그래요? 그 있어요.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도 정치인이에요. 정호준이라고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하고 청년위원장까지 했어요. 음. 그렇게 했는데 요 정일영 박사의 집에 대화재가 납니다. 화제가 갑자기. 예. 화재가 납니다. 이 저기 봉원동이에요. 봉원동이 어디냐면 응답하라 94에 나오는 그 하숙집 많은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 서대문구 봉원동입니다. 거기가. 그 봉원동 자택에서 대화재가 나면서 아니 그 선거 조직에 관한 문서들 이런 게 다 불타버렸어. 그리고 정일영 박사와 이런 분들이 다 모아놨던 그 장서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많이 탔어요. 그것도 안 밝혀졌습니까? 그것도 누가 저질렀는지 몰라. 그것도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요. 근데 그게 경찰 수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경찰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고양이가 네. 낙엽을 아궁이에다 이렇게 물어서 옮겨갖고 생긴 화재다 이랬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이태용 박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부인이잖아요. 정일영의 부인. 무슨 소리냐? 내가 매일매일 아궁이가 불날까봐 얼마나 그거 하는데 고양이는 어디서 가져온 고양이야? 그게. 고양이도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 길고양이다 이거지. 그래야 이제 그 뭐야 전원주택이니까. 예. 이 주택이 좀 의리의리하거든. 그래. 그러니까 뭐 길고양이가 들어왔겠지 뭐 이러면서 아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심증은 99.9%인데 네. 물증이 없네. 고양이를 사면 고양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고양이상의 누군가에 예. 의해서 난 화제가 아닌가. 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면은 그래서 선거에서 중요한 조직 서류 이런 거 다 없어진 거. 지금 같으면 컴퓨터에 뭐 백업도 해놓고 저 웹하드에다가도 해놓고 다 해놨겠지.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딱 지하 창고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지하 창고가 불이 난 거예요. 야, 이걸 의도가 우리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 내가 그러면서 이제 엄창록하고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는 이제 서로 갈 길 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선거에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4월 27일인데 4월 네. 21일 날 엄창록 씨가 행방불명이 됐다, 실종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행적을 모르겠다. 실종이 됐어요. 예, 행적을 갑자기? 모르겠다 됐어요. 예. 그런데 속리산에 가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엄창록 씨가. 예, 엄창록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그런데 몇 명이 와서 데려갔다고 엄창록의 부인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후보의 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한테 이희호 여사가 막 뛰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갖고 보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송리산 몇 사람이 데려갔으면 이거 중앙정보부 아니야? 이렇게 됐겠죠. 네. 심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월 21일, 20일 그때부터 경상북도 전체에 이상한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한다. 어떤 플랜카드? 뭐냐면은 경상도 정치인을 뽑자. 뭐 전라도 정치인이 뭐 경상도를 뭐 어쩌고 이런 소리가 막 소위 지역 감정이 이상한 네거티브 선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뭐냐면은 그 96만 8천 표 차로 벌어지게 되죠.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마타도 상대 후보에 대한 마타도와 네거티브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과연 이거를 지역 감정의 원조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요런 거는 제 판단에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뭐 현수막 건다고 표심이 도대체 몇 표나 움직이겠습니까? 일주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 같으면 예. 매체가 워낙 다양하니까 예. 가능성이 있다 치지만 그때 예. 당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매체가 오로지 현수막밖에 없어. 그런 거를 어떻게 대놓고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얘기합니까? 예. 현수막하고 전봇대에 붙이는 무슨 벽보. 왜 벽보 같은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새벽 시간에 일부러 붙이겠지. 그런 벽보나 현수막이 등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지역에서 몰표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박정희의 몰표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 우리가 딱 요것 때문에 지역 감정이 됐다 이거보다도 참 뭐라 그럴까 1971년 선거를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공화당이 정말 어떤 짓까지 했을까 우리가 다 생각하면 상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가 71년 선거 첫 번째 대선 도전에서 졌을 때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이 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가 등장한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게 무슨 자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 7월 4일에 있었는데 72년 10월 달이 유신 아닙니까? 아, 그죠? 그렇네요. 예.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네. 바로 유신으로 간다? 이게 아무런 연관 없는 연속작용입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1년 단위로 그렇게 획획 바뀔 정도로 월 단위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경거망동입니까? 계획적인데요. 다 계획적인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후락 중앙정보 주일 대사를 일본 대사를 굳이 불러들여서 중앙정보부장에 앉혀서 김일성을 만나러 가게 하고 네.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박정희를 그 좀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실향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 네. 왜 반공이 국시라고 했으니까. 61년도 쿠데타를 하고 나서 반공을 국시로 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숨죽여 살았을 거 아니에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정권을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지지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저기 남북 공동성명 했을 때. 그땐 지지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큰 그림이네, 큰 국민의 그림. 그 자기 지지의 파이를 넓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유신 헌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 예. 거군요. 그 과정에서 자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겪었던 일을 하면서 김대중 대 박정희, 네. 김대중 대 전두환, 김대중 대 노태우, 김대중 대 김영삼,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뭐야 김대중 대 이회창.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YS가 꺾였기 때문에. YS는 예. 중간에 바꿨죠. 저는 갈아탔죠. 여러분 부산 사람입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YS 옳다고 맨날 그런 교육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여기가 목포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킹메이커에 나오는 그 역할. 네. 그러니까 킹메이커라는 거는 이성균 씨가 엄창록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역사의 질곡 때문에 공화당의 이런 이간책 때문에 그 68 선거에서 벌써 이겼을 때부터 공화당에서 와가지고 막 회유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 킹메이커의 많은 부분은 그냥 상상 속의 작품입니다. 네. 예, 상상 이거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친일파 처단하지 못한 그것도 첫 번째 뭔가 그거고 질곡이고 예. 두 번째가 남북 분단이라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북한에서 그렇게 득세하게 된 것도 두 번째 질곡이고 네.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망국적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엄창록의 작품인가? 김대중의 선생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 때문에 네. 공화당을 위한 전략을 짜준 것인가? 그게 아니면 엄창록은 정말 아무런 혐의가 없고 공화당에서 누군가가 브레인으로서 해가지고 했던 것인가? 속리산에 간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속리산에서라도 뭐 우리 아이디어 내면 그거 받아가 하면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중앙정보부가 뭘 못해 당시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이 호남인들의 어떤 한스러운 정서. 네. 그것이 뭐로 나타났을까요?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거예요. 그 한이요? 예, 그게 해태 타이거스라는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응원송이 예,
동백 아가씨가 예. 처음에 상당히 많이 불려졌었어요. 아 처음에요. 예, 그 예. 이후에 목포의 눈물이요. 예, 목포의 눈물, 동백 아가씨도 많이 불려졌었어요. 아 그랬군요.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동백 아가씨의 팬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곡으로 했죠. 네. 그런데 동백 아가씨도 부르고 황성예태도 불렀던 거예요. 예. 예. 70년대에는 황성예태를 압도적으로 많이 불렀대. 근데 동백 아가씨도 많이 불렀어요. 그 가수를 막 청와대로 부르기가 이미자를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라고까지 했을 정도였대요. 이미자 이 가수는 1960년에 했던 모든 그 노래들이 네. 다 금지곡이 돼가지고 70년대 초반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가수 안 하겠다고까지 했었어요. 회의감이 엄청 들었군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생계가 그건데. 생겨요 그건데. 네. 더군다나 자기의 노래를 많이 지어주었던 작곡가도 박춘석 씨도 네.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그래서 패티 기임에게로 갔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새 이런 거 아마 그게 박춘석 씨 노래일 거예요. 예, 가시나무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찾을 수 없네. 수 없네. 박준석 선생 맞네요. 예, 맞죠. 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아, 가을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순간 착각했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자, 보십시오. 이미자 씨는 박춘석이 자기한테 왔을 때는 트로트를 합니다. 그런데 패티김한테 가면 고급 가요를 하잖아요. 그렇네요. 장르가 그죠. 다르네요. 장르가 완전히 다르죠. 네. 이러니 이미자 씨가 가수를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가 볼 때는 이미자 씨가 이렇게 나 안 할래 이랬는데 그게 71년 2년에 네. 선마을 선생님의 대대적인 역주행이 이 이미자를 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동백 아가씨 오늘 정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호남인들의 그 애환, 뭔가 호남인들이 뭔가 정권에 소외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와 이 고속도로가 나아질 때에 호남에는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네. 다리가 다 저기 나아지는데 경상도에는 섬하고 이런 거 다리가 나아지는데 어떻게 돼? 여기 호남에는 다리가 나아집니까? 안 나죠. 여전히 연락선이에요. 그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 하이도거든요. 신안 하이도. 예, 하이도에서 지금 여기 목포로 오는 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예. 연락선의 등급이 많이 좋아졌대요. 자, 제가 오늘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오는데 SRT를 타고 내는데 2시간 32분인가 걸려요. 네. 그거 보고도 내려오면서 조금 지루해. 아이고, 자, 배 엄청 흔들리고 멀미나잖아. 이제 좀 좋은 배라고 해도 하이도에서 너무 좋은 배가 돼서 이제 2시간 40분이래요. 목포까지. 하이도에서. 예, 목포까지. 그래놓고 진짜 네이버에 보니까 하이도에서 2시간 40분이 걸려 백길이 많이 편해졌대요. 네. 내가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서술이야. 빨리 하이도가 이 다리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다리가 딱 나아질 순간 이건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그냥 육지입니다. 육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랫동안 다리가 안 놓아졌던 그 사람들. 이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에는 결국에는 무슨 가요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60년대에는 선마을 선생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동백 아가씨도 동백 아가씨는데 그 왜 조미미 씨가 부르는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바다가 육지라면. 예. 예. 섬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곡이죠.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그다음 뭐예요? 서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할 말이 하도 많아. 그러고 60년대에 나왔던 동백 아가씨의 버금가는 아가씨가 히트를 치니까 네. 또 하나 이미자가 아가씨를 냅니다. 흑산도 아가씨. 맞아요.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다리가 있으면 그런 노래가 왜 나옵니까? 흑산도까지는 다리 놓기는 좀 그렇다 그죠? 너무 멀다. 그죠? 너무 멀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다리가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 흑산도가 왜 검을 흑이냐?
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가 최고의 해석입니다. 그리다가 검게 타버린 애간장이 검게 탔다 이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서들이 네. 김대중 대통령을 바랐던 마음, 그 다음에 해태 타이거스를 응원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응원가로 불려졌던 거예요. 호남인의 어떤 수도권에 올라온 호남인들의 어떤 그런 정서, 애환 이런 것들이 뭔가 소외받았다. 네. 내가 뭔가 고속도로로부터 소외받고 철도도 좀 늦게 놔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지역 발전도 좀 안 되고 그리고 좀 똑똑한 놈이다 싶으면 다 서울 가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또 서울에 간 사람도 되게 고생해. 네. 예, 곱게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런 경우에 그래도 또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돈 보내달라 그러면 또 막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뭐 이러고 그런 거 자체가 다 이런 노래에 바로 DJ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대명사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런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치학 교과서보다 술 한 잔 드시면 호남인들이 나오는 이 노래들이 훨씬 더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 담긴 시대상을 오늘도 제대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가 또 함께 청해 들어야 될 곡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면 어떤 곡을 오늘은 들어보겠습니까? 이미자 여사님 네. 시리즈로 가죠. 예. 이미자 동백 아가씨,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네.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예. 노래들 보내드리면서 네. 오늘 대중가요를 예. 통해 알아보는 오늘은? 근현대사 예. 신바람 나는 우리 백이성 선생님과 예.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